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마케팅 믹스 포피 420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마케팅 믹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일단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들 몇 개 좀 체크하고 갈게요.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케팅 믹스 포피는요. 포피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제품이고요. 제품.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유통. 마지막은 그렇죠. 요거는 이제 판매 촉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그 다음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촉진, 그쵸? 이렇게 제품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일단 브랜드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 특히 브랜드에서는요. 브랜드의 우리가 확장,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브랜드 확장은 우리가 크게 라인 확장과 범주 확장,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라인 확장은 뭐냐면 같은 제품 계열 내에서 우리가 그 제품과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로 확장을 하거나 혹은 상위 혹은 하위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는 걸 라인 확장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 확장은 범주가 아예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 우리가 이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죠. PLC는요. 제품 수명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리고 마지막 쇠퇴기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우리 제품 수명 주기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죠. 도입기 때 매출액과 이익. 자,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이익은요. 도입기에서 점차 성장을 해서 성숙기의 최대치를 이루고 성숙기 후반부터 다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입기에는 일부 이익이 음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격. 자, 우리 가격은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요거 스키밍 가격 전략. 스키밍 가격 전략은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선고가, 그 다음에 후저가,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요거는 뭡니까? 일단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낮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침투가 되고 난 뒤에는 가격을 다시 올리는 뭐 그런 형태. 그 다음 또 가격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속 제품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프린트와 그다음에 토너 같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는 굉장히 싸요. 하지만 그 프린트를 우리가 구매하고 나면 이 프린트에 해당되는 토너는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 토너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비싸게 가격을 받는 거. 이런 걸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런 거 가격 기본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통 한번 봅시다. 자, 유통은 우리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일단 유통을 하려는 점포 개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점포 개수를 많이 가져갈 건가 아니면 적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점포의 개수를 우리가 체크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뭐냐. 우리가 각각의 유통의 그 중간에 상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유통을 했을 때는요. 가장 좋은 장점은 제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관리하는 데 비용과 어떤 유연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을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전문 유통 상인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요.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일단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주 좋겠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 한번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촉진 한번 봅시다. 촉진의 대표적인 거 네 가지가 있죠.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였습니까? 광고. 두 번째는요, PR. 세 번째는 뭡니까? 판촉. 마지막은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인적 판매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케팅 믹스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하나씩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420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중 마케팅 믹스의 도구로 사용되는 포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포피 뭐였습니까?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뭐예요? 촉진 이런 게 있죠. 아닌 거 뭐예요? 쉽네요.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4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421번. 광고와 판매 촉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광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각 단계에서 많이 효과적이고요. 판촉은 정말 딱 살려고 하는 구매 시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촉진 믹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아닌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죠? 보겠습니다. 1번. 광고는 보통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 그렇죠? 2번, 판매 촉진은 크게 소비자 판촉과 그렇습니다. 중간상 판촉으로 나뉘고 있죠. 3번은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판매 촉진보다 당연히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 다 해당되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광고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4번의 광고는 판매 촉진에 비해서 판매 증진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아니죠. 여러분, 광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일종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를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단기적인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광고보다는 판매 촉진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그 구매 시점, 구매를 딱 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이 뭐죠? 촉진 수단이 이 판매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니까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됐고요. 이건 아까 좀 전에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422번 제품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PLC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품 다음과 같은 제품 수명주기상 D 구간에 접어든 산업에서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D 구간 요게 뭡니까? 이게 바로 쇠퇴기죠. 쇠퇴기. 그러니까 쇠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1번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현금 유입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수학 전략을 추구하는 것.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제품의 수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엑시트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추구하죠. 맞네요. 2번에 산업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그렇죠. 그 산업 내에서 M&A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맞네요. 3번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일시적인 가격 인하 등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무너뜨리는 선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죠? 선도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자신들이 기존에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확실하게 엑시트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도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겠죠. 맞네요. 4번에 일반적으로 철수 장벽이 낮을수록 2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더 불리하다. 아니죠. 철수 장벽이 낮을수록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엑시트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해질 겁니다. 그렇죠? 철수 장벽이 높으면 쉽게 못 나가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이 출혈 경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 같은 거.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5번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에 이른 제품의 생산은 후발 개도국이 주로 담당한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끝나다 보니까 원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후발 개도국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후발 주자들. 오케이. 정답 4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23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거는 했고요. 오케이. 423번 제품 브랜드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높은 브랜드 자산을 가진 기업은 소비자의 높은 충성도, 타사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타사보다 더욱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성도를 보이죠? 그래요. 2번. 제품 믹스 폭이란 제품 라인의 수를 몇 개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제품 믹스 한번 잠깐 봅시다. 제품 믹스의 폭, 너비. 이걸 이제 너비라고도 하죠. 너비, 폭. 제품 믹스의 너비. 제품 믹스의 이게 뭐예요? 길이. 마지막 이게 뭐예요? 제품 믹스의 깊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품 믹스입니다. 그렇죠? 제품 믹스에 있다 너비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판매하려는 제품의 뭡니까? 그렇죠. 라인의 개수를 몇 개인지 구하는 게 그게 너비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너비고요. 두 번째, 그 너비 안에서 이제 제품 믹스에서 길이는 뭐냐면요. 길이는 제품 라인에서 제품의 수를 도대체 몇 개로 갈 것인가? 그게 바로 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깊이는 거기 그 제품의 종류에서 옵션, 여러 가지 버전을 몇 개로 갈 것인가. 이게 깊이가 됩니다. 제품 믹스는 크게 너비, 이건 이제 폭이라고도 하죠. 폭. 그 다음에 길이, 세 번째 깊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품 믹스의 폭, 요거죠. 너비. 제품 믹스의 폭이란 제품 라인의 수를 몇 개로 구성할 것인가. 정확하죠. 3번 제품 믹스의 길이, 요거죠 길이. 그러면 요 너비에서 요 제품의 종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 제품 믹스 길이란 제품의 세부적인 품목으로 기본에서 여러 버전을 어떻게 구성할, 여러분 기본에서 여러 버전을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거 옵션을 몇 개 가져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방금 말씀 뭐라 그랬죠? 깊이라고 했죠. 정답 몇 번? 3번이 틀렸네요. 4번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요소들에는 브랜드 명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명 또는 그 브랜드가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고, 오케이, 심벌 이런 거 다 맞죠? 다 맞네요. 정답 4번도 맞네요. 5번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타깃으로 선정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명을 충분히 노출시킨다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는 향상될 수 있다. 그렇죠. 노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확실히 틀렸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2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제품 믹스의 폭, 그 다음에 길이, 깊이. 참고로 폭은 너비라고도 많이 한다. 오케이.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하시고 42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가격 전략에 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땡땡땡은 이번 달에 잠실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과거에는 하나의 좌석만 있었어요. 그냥 7만 원짜리 좌석 하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쵸? 예전에는. 하지만 이번 달 콘서트부터는 새롭게 좌석을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1층은 이렇게 R,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을 뭐 하는 겁니까? 가격을 차별화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가격 차별화가 잘 먹히려면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석에 대한 그 니즈가 일단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당연히 이런 가격 차별화가 잘 먹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비자들의 유복 가격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내고자 하는 가격이 높을수록 이런 것들을 차별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왜? 이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2번, 가격 차별을 통해 이익 증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세부 좌석별로 같은 수요를 가질수록 효과적인 전략이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부 좌석별로 다른 니즈를 가져야 되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 세부 좌석별에 따른 물리적 위치의 차이와 품질의 차이가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비싼 석일수록 그 가수들과 굉장히 가깝게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일수록 저 뒤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5번, 기존 콘서트를 참여한 소비자들의 중거 가격은 7만 원이 될 수 있다. 그렇네요. 중거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비교 가능한 그 가격을 말하는데 과거에 7만 원이었기 때문에 중거 가격은 7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2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25번. 중간상 또는 유통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제조업자는 자사의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유통을 이제 누구한테 맡긴 거니까 일종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사의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 자사의 핵심 업무 빼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는 조직을 뭐라 그랬죠? 하나 기억합시다. 그냥 복습 삼아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죠. 그냥 복습 삼아 한번 봅시다. 복습 삼아.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거래하는 총 거래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위탁 판매하는 거니까. 3번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들과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간 유통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거 판매되면서 다른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4번 최종 소비자들은 구매에 있어서 시간, 장소, 소유의 활용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다양한 중간 유통상을 활용을 하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들을 그렇죠.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5번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직접적으로 제조업자가 유통상을 활용을 해야 돼요. 중간 유통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네요. 426번 봅시다. 자, 신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신제품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수용하는 그룹은,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룹은 뭐예요? 그건 바로 혁신자가 되죠. 에버렛 라저스의 신제품 수용 유형인데요. 혁신자가 1등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얼리 어답터에 해당되는 조기 수용자죠.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기 수용자 다음 누구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1번, 여기가 2번, 3번이 누구예요? 조기 다수자. 4번이 후기 다수자, 5번이 최후 수용자. 이 순서대로 신제품을 수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27번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퍼센테이지도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지엽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도 요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우리 공인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27번 소비자 심리에 근거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심리에 근거한 거. 사실 다 맞아요. 이거 뭐죠? 단수 가격부터 해서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단수 가격 뭡니까? 이거죠. 뭐예요? 4.99불 이렇게 판매하는 거. 뒤쪽이 홀수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단어가 이 숫자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싸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중고 가격 아까 이야기한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소비자의 심리에 근거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종속 가격은 이거는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프린트와 토너. 이거잖아. 그렇죠? 이건 심리에 근거한 가격 결정 방법이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28번 한번 봅시다. 428번. 다음 유통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유통 경로가 길어질수록 유통이 전문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나 제조업체의 통제력은 약하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길어지면 제조업체가 그만큼 통제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통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2번에 고객이 제품을 소량으로 반복 구매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유통을 전문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소량으로 반복 구매하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3번 경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간접 유통 형태. 그렇죠. 직접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4번 생산자의 판매량이 적고 시장 범위가 넓은 경우 생산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접 유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때는 간접 유통해야겠죠. 당연히. 정답 몇 번? 4번 되겠네요. 5번 산업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매상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용품의 유통 경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산업재는 아무래도 소비재랑은 조금 유통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재는 판매 자체도 인적 판매로 많이 이루어지죠. 오케이. 됐어. 그 다음 429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429번. 제품의 개념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구성된다. 다음 중 유형 제품에 대한 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표적 소비자 집단이 제품에 기대하는 혜택을 파악한다. 정답 몇 번? 1번이겠네요. 1번. 바로 여러분 지금 요 1번은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핵심 제품에 해당돼요. 핵심 제품. 자, 잠깐만 정리 좀 할까요? 제품의 개념을 핵심 제품과 그 다음에 유형 제품과 우리가 확장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보세요. 여기가 핵심 제품. 그 다음 뭐예요?
유형 제품. 마지막이 뭐예요? 확장 제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체크합시다. 유형 제품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함께 알아둬야 돼요. 유형 제품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실체, 유형 제품을 실체 제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을 요걸 다른 말로 증폭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기억합시다. 요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제품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1번은 핵심 제품에 대한 관리고요.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유형 제품에 대한 관리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없는 확장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확장 제품 관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 운반과 설치, 보증, 사용 방법 안내, 그 다음에 AS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장 제품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정리하죠. 요거 기억하세요. 핵심, 유형, 그 다음에 확장. 오케이. 자, 그 다음 430번 한번 들어가 보죠. 산업재 수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산업재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된다. 그렇죠. 산업재는 기본적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됩니다. 두 번째, 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산업재라는 건요. 사실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 고객층이 거의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 변화에 크게 변화가 일단 크지 않고요. 중요한 건 산업재는 그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2개 이상의 품목 수요가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 수요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4번에 수요의 안정성이 낮아 수요 변동폭이 크다. 그렇죠. 이 수요의 안정성이 보통 일반적으로 좀 낮아서요. 수요의 변동폭이 일반적으로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 분포의 지역적 편중도가 제일 확실히 틀린 게 뭡니까? 낮은 게 아니라 높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거기 우리 문제로 필수이론 마스터하기 보면요. 산업재 수요의 특성에 보면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수가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수요의 집중도와 지역적 편중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거 체크합시다. 주로 인적 판매를 통해서 판촉이 됩니다.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앞쪽에서. 이게 좀 중요하죠. 그 산업재는 소비재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적 판매가 가장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산업재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업체에 가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를 주로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딜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적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체크하면 좋겠네요.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430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431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산업재는 소비재와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와 산업재 구매자 행동의 특성에 가장 맞지 않는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볼게요. 1번. 보통 산업재 시장에서 구매 결정은 조직의 구매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구매부서죠. 구매부서.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산업재에 대한 구매 수요는 최종 소비재의 수요에 기인하는 파생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아까 좀 전에도 나왔죠? 아까 뭐라 나왔어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된다.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맞네요. 3번에 산업재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각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해주는 상호 구매가 서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산업재라는 게 이쪽에서 판매하는 게 저쪽에서 구매가 되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산업재가 또 여기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서로 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대부분의 산업재 구매자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줄 대안을 가진 판매자를 찾기 때문에 시스템적 구매와 판매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판매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 AS나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산업재 구매자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A부터 G까지 전체 토탈 케어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요 총체적으로 해결해 줄 대안을 가진 판매자를 찾기 때문에 시스템적 구매와 판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번에 산업재 구매자는 구매해야 할 제품의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유통망을 통해서 간접 구매, 아니요. 이거 간접 구매 아니죠. 뭡니까? 다 직접 구매입니다. 직접 구매죠. 왜? 워낙 덩어리가 크고 가격도 크기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통망을 통한 구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답 몇 번? 5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32번. 촉진 믹스 중 판매 촉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판매 촉진 활동에. 이거 뭡니까? 그렇죠. 광고, PR, 그 다음 판촉, 그 다음에 인접 판매. 그렇죠. 아닌 거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판매 촉진만 물었는 거군요. 판매 촉진, 판촉. 촉진 믹스의 4가지 중에 판촉만 물은 거잖아요. 판촉만. 그렇죠. 판촉. 그러면 판촉 아닌 거 뭐 딱 나오네요. 첫 번째 뭡니까? 광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촉이죠. 이 판촉을 우리가 살려고 소비자가 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정말 그 구매로 바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샘플 제공하고 가격 할인하고 뭐 할인권 제공하면 당연히 고객들이 혹해서 그때 딱 사는 거죠. 약간 살까 말까 약간 긴가민가 할 때 저런 판촉이 딱 들어가면 바로 사게 되는 거죠. 오케이. 432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433번 한번 봅시다. 433번. 제품 개발 시 기존의 브랜드 자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의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 이거 뭡니까? 라인 확장이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앞쪽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갤럭시. 그럼 이걸 하이엔드급으로 가면 이게 뭐냐? 이걸 이제 갤럭시 S라고 하고요. 로우엔드급으로 가면 갤럭시 J라고 붙이고 비슷한 걸로 가면 뭡니까? 그렇죠. 갤럭시 A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존의 가격에서 위로 아래로 가는 걸 뭐냐? 수직적 라인 확장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가격대로 가는 걸 수평적 라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그 카테고리랑 동일한 카테고리나 비슷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라인 확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범주 확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갤럭시라는 브랜드는 원래 CJ 제일모직에서 원래 썼던 거예요. 제일모직에서 남성복 브랜드로 썼던 겁니다. 그럼 패션 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자산업의 이 브랜드를 확장한 거죠. 갤럭시라는 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카테고리 확장, 우리 한글말로 범주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 익스텐션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 제품 범죄에 속하는 제 기존 제품 범죄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니까 이건 큰 의미에서 라인 확장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34번 한번 볼게요. 특정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로 차지하는 마케팅 전략. 이건 뭡니까? 이건 쉽네. 포지셔닝이 되겠죠. 오케이. 관계 마케팅, 이거 CRM, 그렇죠? 앞에서 많이 했고. 표적 시장 선정, 이거는 목표 시장 선정하는 타겟팅. 1대1 마케팅은 고객에게 1대1로 하는 건데 관계 마케팅의 일환이죠.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다 앞에서 했던 거네요. 오케이. 43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소비자가 상품을 게시탈트, 즉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브랜드라는 건 하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하나를 딱 들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그 전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하면 딱 전자 이미지와 감성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 브랜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오케이. 3번, 브랜드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애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이 실행하는 상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의 활동의 대상이 되겠죠. 브랜드도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상품 같은데 이 브랜드는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또 브랜드 이미지가 높고 로열티가 높으면 가격도 높게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5번에 소비자가 구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평가하는 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사고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고 비용은 소비자가 내가 무언가를 이제 여기 보면 소비자가 구매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평가할 때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 비용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좋으면요. 브랜드가 굉장히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고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건 하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만 딱 믿고 사람들이 이거는 이 브랜드는 무조건 믿고 사는 거. 이렇기 때문에 사고 비용을 어떻게 확 줄여주죠. 브랜드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 브랜드가 나쁜 이미지다. 그럼 이건 믿고 거르는 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브랜드는 사고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켜 줍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사고 비용 그 밑에 해설에 잘 적혀 있네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각인되면 오히려 사고 비용이 뭐냐? 소비자들이 상품을 평가할 때 투입하는 노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436번 한번 볼게요. 436번.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 하면 되겠네, 이번 시간은. 436번.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제품 및 브랜드 전략 중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욕구 충족, 기업의 잉여 생산 설비 전략 활용, 소매상의 진열대 점유 확대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구사하는 전략.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계열 안에서 이거를 확장을 해야 그래야 그 안에서 뭡니까? 그렇죠.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혹시나 잉여 생산 절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소비자들도 그 제품 동일한 제품군이라고 해도 좀 다양한 브랜드로 나오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아지죠. 그리고 소매상 진열대 점유 확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제품만 내면 그거 하나밖에 진열대를 확보를 못 하겠지만 비슷한 버전의 여러 가지를 내면 그것도 다른 종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라인 확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